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O의 어떤 피처를 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O의 피처를 띄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 번째 그 이제 얘기를 이제 슬슬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O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나, 라이브러리 쪽으로 딱 가면 O의 성격이 있다. 이 자체 랭귀지가.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가 데이터하고 O 랭귀지가 그거잖아요. 데이터가 있고 그 안에 데이터 관련된 비헤이비어가 있고, 그것을 이제 인캡슐,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캡슐화 하는 거죠. 그 구현을, 디테일한 구현을 숨기고 그런 과정의 것들을 전부 다 얘가 갖고 있다라는 표현을 쭉 해요. 그래서 표현을 쭉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스트럭처, 에버리지 컬렉션이라는 스트럭처를 이제 만들죠. 에버리지 컬렉션이라는 스트럭처를 만들면 에버리지 값이 있고 벡터 값을 얼마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럼 얘를 그 안에 있는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하느냐, 임플리멘트를 우리가 했잖아요. 임플리멘트를 구현을 해서 애드를 시키면 그 뮤터블의 셀프에다가 i32 값을 집어넣어주고 다시 에버리지를 업데이트하는 요런 동작을 하는 이제 비헤이비어가 하나 있고, 또 하나 그 무브는 역시 엘리먼트를 하나 빼고, 엘리먼트가 없으면 그냥 스킵해 넘어가고 빼고 다시 한번 업데이트하는, 에버리지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을 띄죠. 그럼 무브한 다음엔 무브한 값을 리턴해서 제거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코드를 갖고 있고요. 다음엔 에버리지는 뭐냐 그러면, 에버리지는 요소를 넣거나 뺄 때 그때 동작을 하잖아요. 그때 계산하는 값을 반환시키는 그런 방식을 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업데이트 에버리지 하면 전체에 갖고 있는 리스트, 벡터 값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전부 다 더한 연후에 그걸 이제 그 랭스, 길이 값으로 나눠줘서 이제 에버리지에다 넣는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처럼 뭔가 데이터와 비헤이비어를 같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상속을 이제 타입 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 코드 쉐어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제 상속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 두 가지 목적을 얘가 얘기하는데, 하나는 코드 리유즈, 이걸 뭐라 하죠? 재사용성. 예, 재사용성인데, 페어렌츠 클래스의 어떤 코드를 차일드 클래스가 재사용할 때 그때 상속을 쓴다라는 거하고, 그다음 폴리모피즘은 이제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이라서 부모의 펑션 대신에 자식의 펑션이 그 안에 대신 쓸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다형성, 이제 함수를, 펑션을 되게 다채롭게 쓸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어떤 할 때 상속을 이제 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첫 번째 챕터에서 얘기해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챕터에서. 그리고 보면 다시 이제 두 번째 챕터에서는 그 내용을 보면 트레이드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드 오브젝트. 그래서 보면 다른 타입의 밸류를 위해서 허용할 수 있게 그 트레이드 오브젝트를 사용한다는 건데, 트레이트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비헤이비어만 정의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터페이스처럼. 인터페이스와 같은 개념인데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한, 그죠? 네. 디폴트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한 그런 건데, 트레이스를 이제 오브젝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두 번째 라인 3에서 봤던 커먼 비헤이비어를, 일반적인 비헤이비어를 위해서 하나의 트레이스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드로우라는 어떤 트레이드 형질을 갖고 있는 거죠. 드로우라는 펑션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스크린, 이게 지금 여기서 이번 챕터에서 하려는 거는 GUI를 그 GUI의 GUI 프레임워크를 표현할 거거든요. 구현하는데 전부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컨셉을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관점에서 구현을 하면 러스트에서는 어떻게 빠지느냐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드로우라는 것은 어떤 컴포넌트가 있고 그 컴포넌트는 화면에 뿌려야 되니까 모든 컴포넌트는 드로우라는 트레이스를 그 드라이브 시키고요. 드라이브 시키고,
그다음에 전체 화면에 대한 거는 이제 스크린이죠. 그래서 스크린은 컴포넌트라는 그 벡터 값을 갖죠. 벡터를 갖는데 메모리에 힙에다 메모리를 저장하고 여기 있는 드로우는 트레이시기 때문에 다이나믹 런타임 시에 트레이트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정의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아마 이게 그 드로우가 컴파일 타임에 정의가 된다면 얘가 다이나믹이라는 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을 보면 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뭔가 스크린에 런을 돌리면 컴포넌트들의 하나씩 끄집어내서 그 컴포넌트 차곡차곡 그린다라는 거예요. 요 그리는 작업을 갖는 게 이제 GUI에 대한 표현이 된 거죠. GUI에. 근데 이렇게 GUI의 표현이 가능하고요. 다음에는 그 얘를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다음에 해볼 거는 얘를 닫아야 되겠네. 얘를 앞에를 닫아주고요. 짠. 드로우가 없다는구나. 여기까지 닫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보면 드로우를 지네릭으로 받는 아까 얘에서는 그냥 컴포넌트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드로우를 지네릭. 왜냐하면 이게 그 컴포넌트 중에 드로우를 안 받는 놈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그 지네릭으로 표현해서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하고 틀린 건 없으나 달라진 건 없으나 얘를 스크린에 대한 거를 지네릭으로 해서 표현해서 그려준다는 겁니다. 지네릭 타입으로. 다음에 세 번째는 트레이스를 구현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구현하는 거는 일단 아까 드로우 할 수 있는 대상, 컴포넌트들은 버튼이 될 수 있는 거죠. 대충 버튼을 보면 버튼은 위드스하고 하이트하고 라벨이 있고 걔를 그 드로우 형태로 구현을 해주면 드로우 함수를 만들고 그 안에서 표현해 준다면 된다는 거죠. 드로우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를 표현해 주면 다음엔 그 메인으로 가면 얘가 이제 GUI 요 17.2가 이제 드로우에 대한 얘기거든요. GUI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모듈 이름을 제가 GUI로 변경해 놨고요. 그다음에 GUI의 드로우를 사용하겠다고 가져오고 다음엔 아까 그 라이브러리 상에는 뭐만 있었지? 버튼만 있었죠. 버튼만 있었는데 여기는 셀렉트 박스라는 걸 또 넣죠. 셀렉트 박스는 with highest 그다음에 옵션 스트링의 옵션들이 짜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해도 셀렉트 박스에 대해서 드로우를 구현한 거죠. 드로우를 그러면 하나면 그래서 버튼하고 스크린을 가져와서 메인 함수에서 보기를 스크린에 짠 얘는 왜 뜨냐? Joedro is not satisfied. 드로우가 뭐로 임플리메이션 안 됐다는 건데요? 그게 두 번째 걸로 바꿔가지고 나는 아까 이 부분요? 네. 얘를 타입 T로 그래서 그런가? 저게 완전히 동일한 거는 아닌가 보네요. 짠 바꾸면 그러네요. 바꾸면 문제가 없는데 타입 T로 하면 요건 좀 나중에 좀 확인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스크린에는 컴포넌트로 벡터죠. 셀렉트 박스하고 버튼 요 두 가지를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엔 그 밑에서 스크린에 런을 돌리면 아까 스크린에 런 코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었죠. 스크린의 런 코드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끄집어놔서 실제 드로우를 하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요런 부분이 되는 거죠. 요런 부분이 되는데 그 다음에 표현될 거는 이거예요. 만약에 스크린에다가 드로우가 없는 스트링 같은 거를 벡터에다 컴포넌트에 넣어주면 이렇게 에러가 뜬다는 거죠. 에러가.
에러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드로우 스트링 자체가 드로우라는 그런 그 트레이스를 임플리멘테이션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표현을 하고 다음엔 아까 요 밑으로 넘어오면 요 밑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그 컴파일 타임의 어떤 타입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컴파일 타입의 타입이 정해지는 건데 이걸 트레이스로 약간 옮기게 되면 여기서 보면 드로우가 이제 여기 형질인데 이 형질로 하게 되면 이 형질을 어떤 그 스트럭처 같은 거를 드로우로 이제 매핑해서 표현을 하게 되면 원래 있던 그 타입을 알 수가 없답니다. 얘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트 자체가 오브젝트가 되려면 트레이트의 오브젝트는 항상 다이내믹 디스패치로 그러니까 동적인 런타임 시에 어떤 디스패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그 이전에 트레이스 드로우로 넘어왔는데 이게 버튼인지 아니면 셀렉트 박스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타입 정보가 떨어져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트레이시 온전한 오브젝트 세이프 하려면 하나의 트레이시 오브젝트 세이프 하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답니다. 하나는 그 함수 자체가 셀프를 반환하면 안 된대요. 이 대표적인 게 클론이거든요. 클론 같은 경우는 뭔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자기 자신을 리턴하잖아요. 클론을. 네. 그러니까 뭐 스트링에 클론을 하면 그 자기 자신을 해놓는데 이렇게 셀프를 해버리면 나는 클론까지만 알고 있지 이게 스트링에 넘어온 건지 뭐가 넘어온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드로우도 마찬가지예요. 드로우로 해서 만약에 여기 드로우에 리턴이 뭐 셀프가 있다. 셀프가 이렇게 있어버리면 아니 내가 얘가 버튼에서 넘어온 건지 아니면 셀렉트에서 넘어온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트레이스를 오브젝트화 하는데 세이프하지 않다. 트레이스 자체가 오브젝트 세이프하지 않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네릭 타입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면 얘도 역시 이 트레이스는 오브젝트 세이프하지 않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그렇게 오면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트레이시 그 오브젝트 세이프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만족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17-2의 표현이에요. 17-2의 표현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17-3인데 17-3에 보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패턴으로 이제 뭔가 현상을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피처를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의 피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해서 우리가 해볼 건 뭐냐면 뭔가 블로그에 글을 포스트하는 그 시스템을 구현한다고 하면 맨 처음에 블로그 포스트는 비어있는 드래프트로 시작을 하겠죠. 띡 생성하면 포스트가 하나 생기고 다음엔 드래프트가 다 완료가 되면 포스트의 리뷰를 요청하게 되고 다음에 포스트가 리뷰가 승인이 되면 그때는 그 글이 포스팅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블로그에 포스팅이 됐을 때 그때서야 이제 우리는 컨텐츠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단계의 어떤 스테이트를 담는 글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요. 얘를 이제 구현한다고 치면 메인 함수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보면 나는 모르겠는데 첫 번째 포스트 하나 만들어. 그죠? 포스트를 만들었죠. 얘는 근데 비어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포스트에다가 add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요. 나는 샐러드를 오늘 점심에서 먹었다. 이걸 넣죠. 이렇게 글은 넣었지만 포스트에 컨텐츠 그러면 빈 문자열을 합니다. 아까 여기서 표현해 준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는 거는 처음에 생성을 하면 비어있는 글 덩어리가 하나 되고 add를 넣으면 추가는 되지만
포스트 자체 컨텐츠로 볼 수는 없고, 다음에 그러면 리뷰를 요청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누군가 어프로브를 하게 되면 이게 어프로브 됐네 그러면 그 글이 실제 블로그에 포스팅 되고 그때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 절차예요. 애드 텍스트, 그다음에 리퀘스트 리뷰, 그다음에 어프로벌까지 하면 이 포스트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컨텐츠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그 스테이트가 넘어가죠. 스테이트가 넘어가는 거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구현한다라는 겁니다.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그럼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걸 쭉 보면 이런 겁니다. 먼저는 포스트라는 구조체를 하나 만들죠. 포스트라는 구조체는 스트링만 담고 있습니다. 글이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글을 만들면 new라고 표현하면요. 얘를 펑션 new라고 하면 포스트를 반환하는데 이런 걸 하나 만들죠. 어떻게? 비어있는 드래프트로 비어있는 걸 하나 스테이트에 남기고 스트링에도 빈 걸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스테이트를 만들고 스테이트는 어떤 상태로 놓고 그러면 스테이트는 트레이시인데 그다음에 그 드래프트라는 거를 하나 구조체로 만들고 구조체를 이제 그 스테이트 형태로 구현한다는 거잖아요. 얘는 단순히 구현만 했고 그러면 포스트를 임플리멘테이션 하면 뭔가 글을 애드 텍스트를 넣잖아요. 애드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를 그 컨텐츠 안에 넣는 거죠. 컨텐츠 안에. 다음에는 드래프트 안에 있는 컨텐츠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자체는 구현하기를 empty를 뽑아내는 요걸 뽑아내는 게 이제 구현된다는 겁니다. 포스트는 컨텐츠를 뽑아내려면 항상 그 이렇게 없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는 포스트의 어떤 스테이트를 변경하는 것을 리뷰를 요청하면 그죠? 포스트는 포스트인데 리퀘스트 리뷰를 하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스테이트가 갖고 있었잖아요. 스테이트를 하나 끄집어내요. 스테이트를 끄집어냈는데 그 스테이트가 끄집어냈는데 그 스테이트의 리퀘스트를 돌린 거를 다시 논다라는 거죠. 자기의 상태를 끄집어내서 다시 리퀘스트 리뷰로 변경해서 다시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 함수 자체로 그 상태가 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변이가 되고 나서는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실행은 되지 않고 내용만 담고 있는데 트레이트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받으면 그거를 다이내믹하게 이제 그 펜딩 리뷰라는 것을 잡아서 간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펜딩 리뷰를 잡으면 지금 그 스테이트를 잡았죠. 예를 들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건 포스트라는 전체 글이 하나 있고요. 다시 좀 정리해서 볼게요. 포스트라는 글이 하나 있고 다음엔 스트레이트라는 그 트레이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처음에 글을 쓰게 되는 그런 구조가 하나 있고 다음엔 드래프트 스트럭처에다가 펜딩 리뷰라는 게 있어요. 리뷰를 요청하게 되면 펜딩 리뷰라는 스테이트로 그 구조체로 가는 거죠. 구조체로 가고 다음엔 드래프트에서 또 하나 가는 게 펜딩 리뷰 다음엔 퍼블리시드. 예. 펜딩 리뷰에서 어프로버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어프로브를 하게 되면 얘는 퍼블리시드라는 상태로 또다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바꾸는 이거를 어떤 거냐면 OO에서는 그 스테이트 패턴이잖아요. 스테이트 패턴 뭐 하나에서 상태 전이가 일어나면 다음 그 상태 천이 된 그 스테이트로 옮겨 놓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글 포스트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로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구현하지 않고 저희가 다른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건데 얘는 단순히 그냥 그 러스트에서 갖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트라는 스트럭처를 하나 만들고
드래프트 포스트라는 스트럭처를 만들어요. 그래서 포스트에 뉴를 때리면 포스트를 주는 게 아니라 드래프트 그 포스트를 주거든요. 요 인스턴트를 뱉어내거든요. 그러면 드래프트 포스트라는 거는 요 167라인에 보면 그 자체로 컨텐츠라는 게 없어요. 컨텐츠라는 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처음에 드래프트를 만들고 나서는 컨텐츠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어도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면 이 그 드래프트 임플리멘트에서 add 텍스트를 누르면 텍스트가 들어가죠. 텍스트가 들어갔지만 역시 컨텐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컨텐츠라는 함수가 메소드가 구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드래프트 포스트에다가 리퀘스트 리뷰를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는 얘를 펜딩 리뷰 포스트라는 스트럭처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보여줬던 거에서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스테이트 패턴을 통해서 각 패턴 할 때마다 스테이트를 넘기고 받고 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다는 거고요. 이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러스트에 그냥 이런 방식으로 잡혀있는 방식으로 하나씩 구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포스트에 리퀘스트 리뷰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펜딩 리뷰드 스테이트라는 것을 통째로 던지죠. 그러면 펜딩 리뷰드 포스트라는 여기서 어프로브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그 호출이 다 된 거니까 그때는 이제 포스트 완성된 그 블로그의 길이 호출돼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보면 이제 얘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의 디자인 패턴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또 그 러스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클래스로도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요거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설명이 잘 됐을까요? 근데 이해는 했는데 네, 예. 왜 이렇게 쓰지라는 생각은. 그러게요. 이제 상속 얘는 지금 상속의 개념을 없앴잖아요. 러스트가 이제 상속의 개념보다는 트레이트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디라이브드 하는 방식으로 쓰는데 이네리티드한 방식 없앴다는 보다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죠. 형질을 계속 따오고 형질에는 디폴트 비헤이비어가 있고 그다음엔 가져올 때마다 다시 임플리멘트를 따로 해줘서 쓰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인코딩의 어떤 그 비헤이비어하고 스테이트를 타입에다 매핑시켜서 구현해 준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보셨죠? 뭐 상태를 또 놓고 그걸 또 넘기고 그게 아니라 스테이트 자체의 어떤 스테이트와 비헤이비어를 타입으로서 넘겨서 이제 표현해 주는 방식을 쓴 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구현이 가능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17장은 OOP가 내용이 간단해서 그냥 조금 더 진도 나가는 방식을 취해봤습니다. 네. 네.